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2회에서 3회 인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 내에서 시장에서 올해 2,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냅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와 불확실성 우려에 리비안 등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테슬라 등의 주요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어냅니다. 에코프로는 전날 대비해서 3.64% 내려선 모습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 전문 기업인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1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 동진세미캠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4.9% 올라서면서 32,000원을 기록 중입니다. 경영권 다툼 가능성이 부각된 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2%대 금리를 확정 지었는데요. 물론 가계대출 금리로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러한 금리 인하가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금리 인하가 시장의 투심을 일부 끌어올리는 모습까지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 시장의 대응점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뉴지스 코너 통해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듣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이 트럼프 관련한 또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와 주셨네요. 네. 추락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물가 지수 어떤 거를 시장에서 의미하는지도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 헤드라인은 이거죠. 최근에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국의 주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일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살펴드리려고 오늘 관련한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월가에서도 안 좋은 전망치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대표님? 우리 지영 앵커는 미국 경기가 침체로에 가는 과정에서의 현재 상황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을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입니다. 그럽니까? 네. 네. 제가 이 단원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몇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는 단기 짧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황금성과 미래 가치를 통해서 짧게 운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상황에서의 모습을
체크해 보게 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년 국채 수익률은 4.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위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로 진행이 되게 되면 미국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5 이하로 하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자산들이 미국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지수 가격을 보게 되면 106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융지표 상황 하에서의 미국의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경기 침체로에 가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지영 앵커가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져와서 해석점을 도출해 내 보면 되겠죠.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대표님. 우리나라에서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그 해석은 일부 경기 침체로에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그 3년 만기 국고채, 우리나라는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 수익률을 평가를 합니다. 미국은 10년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최근에서 2.6%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금리를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는 단기를 판단할 때 하루짜리 콜금리나 아니면 90일짜리 CD금리 기준에서 3년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콜금리, 하루짜리 콜금리는 3%예요. 그리고 90일짜리 CD금리 같은 경우는 2.8% 정도 합니다. 그러면 3년짜리가 2.6%인데 하루짜리 90일짜리가 3%, 2.8%면 단기금리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역전 현상이 현재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시장을 해석하는 경제 지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 견해이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경기는 주시장은 경기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먼저 바닥을 찍어요. 10개월 정도 시차를 두거든요. 우리가 통상 산업과 주식은 6개월 시차를 둡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찍으면 바닥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니까 바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경기는 6개월 뒤에 올해 8월, 9월에 산업의 바닥을 찍는 거죠. 그럼 경기와 종합지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종합지수가 현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턴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시차를 두고 경기와 주식시장은 흐름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합해서 헤드라인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과 전일장 시장에서 하락폭이 다소 크게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미국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지는 경제 지표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월가 분위기 자체도 공포감이 만연하다라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또 대표님 나와 계신 이 시점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결정을 두고 잘한 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될 경우에 한미의 금리 차이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시장의 우려감이 되진 않을까요? 우려가 되려면 국내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장부터 오늘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 상황의 모습을 보셨어요? 체크했거든요. 네. 통상 미국은 금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했을 때는 환율이 슈팅이 나옵니다. 위로.
슈팅이 나오는데 오늘 4원 정도 상승한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일반적 수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로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4원 정도 일반적 수준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금융시장 내에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방금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번 주에 이제 중요 지표 PCE가 발표되죠. PC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오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2일에 CPI 발표됐었죠. 네. 이때도 깜짝 놀랄 만한 지수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꼬리 달고 반등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든 우리든 물가 지표에 대한 현상이 시장에 압박을 하는 요인으로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전에 대비해서 물가 수준은 상당히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상승한다 치더라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물가 요인에서의 변동 상황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우려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이러한 또 미국의 주식에 관한 조정도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경기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주식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당분간에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대표님? 이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가요? 네, 이건 또? 복잡한데 네.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서 몇 년 동안 M7,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주요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 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미국 시장에서 그간의 경기를 버텨왔던 것은 소비였어요. 소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다소 낮았지만 미국 경기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월마트 주가가 얼마 전에 100불 고점 찍고 90불로 내려왔어요. 꺾이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행스러운 것은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산업 쪽에서의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절름발이 상승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소비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산업이 좀 받쳐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와서 M7 종목들이 지금 취약하죠. 네.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애플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 전체 미국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에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 주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IBM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버크셔에서의 그거는 이제 은행주는 또 다른가요?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요. 네. 그 애플, 그다음 IBM, 네. 그다음에 시스코는 하락을 했지만 전반의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추세선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가 관련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엑스모빌 이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종목의 흐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시총 1위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시스코도 시총 1위였던 적이 있었고 엑슨모빌도 시총 1위였던 종목이 있었고요. IBM도 과거에 한 5, 6년 동안 시총 1위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애플은 현재 뭐 시총 1위권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 우량주로의 시세 변화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한 3, 4년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만 최고인 걸로서로 많이 판단을 하세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등등등등 메타 등등등 이 종목들이 미국의 전체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미국의 전통적 우량주는 G나 말씀하신 엑슨모빌이나 IBM이나 시스코나 이런 등등등의 종목들이 과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었는데 빅테크 종목이 올라오면서 이들 종목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바뀌는 현상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접목시키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레거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움직이죠.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그 전공정 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업체 내에서의 부품주 내에서의 흐름들도 과거에 강했던 뭐 현대유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종목들, 과거에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강했던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변화의 몸짓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셔서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변화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M7에 관한 그 네. 트렌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하게 나오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물론 상향화된 실적은 발표되겠지만 실적의 폭이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 8분기 8개 분기 엔비디아 실적치를 보게 되면 70억 불에서 130억 불로 거의 80%가 뛰었어요. 그 뒤에 160억 불, 뭐 200억 불대 올라와서 300억 불대로 올라왔고 350억 불 지난 분기에 그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번 분기에 380억 한다고 그래요. 보통 성장세가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8%가 좀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오늘 이번 주 주가에서 뭐 이전과 같이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을 나타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M7 종목들은 당분간의 영역치에 있어서 좀 수그러드는 쉬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대표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국내 증시에 대입시켜서 전략 잡아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첫 번째 헤드라인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인터배터리 2025 관련해서 네. 오늘 꼽아주셨네요. 한번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가 업종 섹터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들을 많이 일정이라든지요. 나왔지 그죠? 않습니까? 네.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 초에 열립니다. 뭐 국내에서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산지 업종들이 그동안 연구 개발 활동을 했던 다양한 신제품과 미래지향적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거든요. 인터배터리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산지 업종의 주가가 반응했던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대표주라고 하는 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3월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 에코프로 BM이 2월, 3월간의 두 달 동안의 주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점핑했습니다. 2024년 지난해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던 3월, 2월과 3월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도 인터배터리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주목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는 이차전지 업종의 전체 종목의 주가 상황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최근 상승치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세적 상황에서의 흐름은 방향성을 잡고 행사 이후까지의 2, 3월장 이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 지점으로의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바라볼 때 오늘 이차전지 조정받고 있다 꺾였다 이제 매도해야 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 그동안은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우리가 부담스러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위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시점으로 우리가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의 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배터리 관련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던 흐름들과 패턴들 좀 기억해 보시면은 전략 잡으실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2차전지주들의 바닥 구간은 잘 다졌고 네. 이제는 추세가 좀 변환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에코프로 추세가 변했다라는 게 이게 상승으로 뭐 1년 동안 계속 그런 건 움직인다라는 아니- 얘기보다는 네. 단기 고점 라인을 설정을 해서 1차적으로 상승 목표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한 16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번 흐름에서의 상승 목표치의 단가로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뭐 10% 이상의 가격 차가 현재 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 상승 여력에서의 상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에코프로벤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의 단기 고점. 여기서 꺾인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매물 소화, 물량 소화 또는 어떤 흐름의 전반의 방향성이 바뀌는 지점을 판단해서 더 갈지 조정받을지 확인되는 구간 1차 목표 단가에서의 가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헤드라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업스테이지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LNG 관련해서 시장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들 또 시장에 얼만큼 반영이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들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유니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CPU 제조사인 AMD 등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1억 달러, 한화로 1,429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으로서 우리에게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솔라를 개발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번 업스테이지 투자 유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번에 업스테이지가 새롭게 평가받은 기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쯤에 국내에서 투자 유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기업 가치가 4천억 원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투자 유치에서는 그 몸값이 8억 달러에서 9억 달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조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한다는 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컴퍼니 K가 오늘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관련주라고 꼽히는 것은 SK네트워크스가 있는데 오늘 장중한 때 7%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면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기업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국내 AI 스타트업 두 개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셀렉트 스타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생성형 AI 신뢰성 검증 솔루션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렉트 스타는 세일즈포스의 자회사인 세일즈포스 벤처스와 지금 현재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망고부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센터용 DPU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DPU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내에 CPU와 GPU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P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 저사양 GPU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R1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그 비결 중 하나로 DPU를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망고부스트 역시도 이로 인해서 M&A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내로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게 됐죠. 이 방문에 앞서서 정부는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 통상 분야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주요 협상 의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싶겠죠. 그래서 미국산 원유 가스를 좀 늘려달라, 수입을 더 해달라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입장에서도 미국산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유리한 협상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의 국정과제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방안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개발한 천연 가스를 운송하는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
건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 필리핀 정부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세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 한국 민간 경제사절단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된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서 IRA 칩스법에 따른 지원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언급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소식,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미국의 중국 선박 견제에 의한 한국의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함께 모이게 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LNG 섹터 내에서 좀 상승세가 잘 그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세 가지 섹터 내에서는 현재 조선 쪽이 가장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7%대 상승세 그리면서 가장 강한 슈팅 나오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와 LNG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장중한 때도 11%대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전선, 전력 설비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곧 발표가 되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 관세 경계감까지 짙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 넘게 약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0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라고 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대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양자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 혁신 기술 개발과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3차원 클러스터 양자 얽힘 상태 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양자 관련 종목들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죠. 그 영향을 우리 국내장도 그대로 받아오게 됐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매도 하향 조정당했다라는 점.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란히 3%대 안팎의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레거시 메모리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기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봄에 대해서는 좀 언제 올 수 있을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시장 한 줄 평 언제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 해주실까요, 대표님? 시장 한 줄 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은혜로운 섹터는 진짜
알찬 내용으로 알차죠. 충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난 연말 방송에서 은혜로운 섹터에서 2년 연속해서 연봉상의 음봉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 장은 상승장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맞아요. 내용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는 10% 이상 지수가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성화이텍이 왜 올라갈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기자재 쪽이 올라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래스카의 LNG 운송 또는 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본행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들이 움직인다.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은혜로운 섹터 같은 경우 배우셨나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알찬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감사하다는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럼 다시 우리 네. 얘기로 우리 돌아와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네. 이렇게 딱 한 줄평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 주목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한 줄평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희가 또 오이슈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한번 오이슈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 전에 이 반등했다는 소식 전해졌었거든요. 네. 뉴욕 증시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레거시의 봄이 다시 올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싫어하는 분들께서는 레거시 반도체 무슨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시면 네. 그게 뭐야? 라고 많이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제가 앞서서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우량주들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거시는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현상들이다. 꼭 과거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흐름이 이어와졌던 그리고 또 한동안 쉬었던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공정단의 종목들이죠. 네. 최근까지 반도체 흐름에 있어서의 전반의 상황은 후공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말씀을 제가 짧은 지식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웨이퍼에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려 넣으면서 이 과정들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후공정 단에서의 업무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밀봉하고 이런 과정들이 후공정 단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HBM과 관련된 그러니까 AI 반도체라고 흔히 얘기하는 HBM과 관련된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후공정 단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칩이 만들어지고 이걸 쌓는 거를 하는 거죠. TC 본딩을 통해서 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지난해 굉장히 강했던 AI 반도체 흐름에 연동해서 강했던 현상들이에요. 반면에 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식각하고 여기에 회로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공정단의 종목들은 소외되었어요. 통상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전공정은 보통 우리가 이제 메모리나 낸드나 이쪽 삼성전자에 추진하는 물론 하이닉스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쪽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이 관련한 소부장 종목들이 주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소재주들입니다. 네. 오늘 뭐 동진 세미컴이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경영권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들 얘기해서 동진 세미컴에 해석을 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동진 세미컴만 가느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컴이 3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식각하고 씻어내고 여기에 이제 하는 99.999, 99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99.9가 9개가 아마 12개인지 9개인지 완전 미세한 그죠, 완전 공정이죠. 초순도 네. 액체를 네. 뭐 과산화수소이든 뭐 이 액체를 통해서 이거를 씻어내는 형태로 하는데 이게 국산화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동진세미컴,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최근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이들 종목들이 플러스권입니다. 동진세미컴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소재단 정말 안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진세미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 1, 2년 전에 5만 원대였습니다. 이게 2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한솔케미칼은 30만 중반이었습니다. 이게 8만 원까지 빠졌어요. 계속해서 1년 반, 2년 동안 소재주들은
계속해서 소외되면 주가 빠졌던 겁니다. 최근에 8만 원 찍고 뭐 10만 원 넘어가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였고요. 동지세미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공정단에서의 그 소재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정에서 장비주들도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종목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유진테크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게 전공정의 장비주들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소재. 그러니까 그 고순도 물질을 통해서 식각과 세정을 하는 그 화합 물질을 이제 순도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전공정단의 검사 장비가 아니고 이거를 장비를 공급하는 전공정 장비줄,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유니센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과거의 반도체 종목이라고 했던 내용의 흐름들이 최근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갈까? 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세는 산업이 좋아하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용은 긍정의 내용보다는 부정이네요. 조금은 부정의 내용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6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연초 연말에 지난해 주가의 바닥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올 1월에 바닥점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왜냐면 5만 원대에서 지금 뭐 가격이 5만 8천 원 찍고 5만 7천 원대니까 바닥점을 찍은 것으로는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번 2, 4분기 또는 3, 4분기, 그러니까 6, 7, 8, 9월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올 2, 4분기, 3, 4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과 주가는 6개월 시차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소재단의, 장비단의, 전공정단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될까라고 하면 업황이 안 좋은데 주변 상황 나쁜 얘기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뉴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기 때문에 미래 6개월 뒤, 8개월 뒤에 업황이 좋아질 걸로 판단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업계 목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맥락에서는요, 이 주가는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가치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지금 그간 못 올랐었던 레거시 반도체들이 일부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반면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레거시 쪽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그간 주목을 받았던 HBM 쪽이라든지 뭐 AI 관련한 그런 반도체들은 또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인가? 어떻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쪽. 최근에 빠지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제가 앞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HBM과 관련된 AI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들이 조정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고민들 하세요. 고민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 조선주가 일부 움직이고 기자재가 움직이고요. 또 일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능동적이어서 오늘은 움직이는 이거 사고, 내일은 움직이는 이거 사고, 모레는 또 이거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 아무리 주식 투자에 능동적으로 본인이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시세 연동해서 내가 종목 교체를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종목들이 현재 시점에서 팔고 다시 살까, 가지고 갈까, 아니면 아예 버릴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맥락점에서의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과정이라면 HBM은 낙후되고 기존의 레거시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돌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서도 삼성중공 오늘 강하지 않습니까? 삼성중공 그동안 안 움직였습니다. 하나 오션 위주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이게 돌거든요.
이 도는 형태에서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팔고 다시 사는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잡는다라면 일정 수준에서의 뭐 10% 이상의 고저점을 딱 가격 편차를 이용해서 잡겠지만 이 고점 저점 그러니까 위에 아래 다 몸통만 나오게 되면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서의 HBM 반도체 관련한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까지도 오이시로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할 텐데요. 어제 저희는 또 삼성 공조와 같은 엔비디아의 냉각 시스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왔을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시장에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매도 재개에 관한 이야기가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고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간 코로나 이후에 전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경우는요. 무려 4, 5년 만이다라고 합니다. 그 타임라인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11월 5일, 6월 30일까지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법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21일 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관한 입법이 예고가 됐고요. 얼마 전이었죠.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소화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요. 공매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포착되는 그러한 기업들에 관한 제한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작용들을요. 금융당국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감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공매도 재개에 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덜어내도 된다라는 게 금융위원장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매도에 관한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공매도로 인한 주식의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선진국 중에 유일한 공매도 전면 금지국이었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나라의 시장에 신뢰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이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상방에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에 관한 매력도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마다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율을 나타낸 LS증권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보시면요. 순매도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지금까지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량은요.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선을 주목을 해보시고요.
있고요. 박스가 처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인데요. 그때 외국인들의 참여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외국인 참여도는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더욱더 매도로 두드러졌다는 거죠. MSCI 지수에 이번에 우리가 대거 기업들이 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은요. 지금까지 이뤄낸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는요. MSCI 지수에서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선진국에 포함된 데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입장일 텐데 그 이유 역시도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장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우리 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타깃에 관한 예상 종목들 잠시 후에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 직전에 우리 시장에서는 단기 고점에 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엇갈린 전망들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에 관한 부담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기도 하고 외국인에 관한 지분율이 적다라는 부분에서 공매도에 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공매도 재개는요. 정치 리스크로 연기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위원장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요. 무조건 재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한 번 연기가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 관한 신뢰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해야겠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의 급등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제시한 종목군들 보시면요. 최근 12개월 동안 고평가를 나타냈던 급등 종목을 10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삼양식품이 가장 큰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두산 역시도 수익률이 267%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따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LX 일렉트릭과 같은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들 역시도 공매도 재개에 따른 급등락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네이처셀 역시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봐야 할 종목이고요. SKC와 더존비지온과 같은 종목군들 역시도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의 급등락들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 공매도 재개 직전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급등락에 따른 매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비중 축소라든지 포트폴리오의 변경의 하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맞는 투자 전략 분명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넥스트마켓의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자연스럽게 저희는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급락세가 굉장히 컸었죠. 최근에 이더리움에게는 최악의 2월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요. 이더리움의 월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가 빨간 박스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23%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들에 변수가 생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더리움 과연 어떤 가격으로 마감을 지을지 여부들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황 간단히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시장은요. 급격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또 시장에 부각을 받은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92,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더리움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2,700달러 선, 하나로는 350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큰 하락세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무려 8%나 하락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24시간 기준으로 11%, 도지코인 역시도 8% 넘는 낙폭세를 보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의 투심은 약화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되는 시장 우리가 팔로우해 보시면서요. 좋은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